원장님, 제가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했잖아요. 저는 이것저것 관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제 남친은 어차피 신랑은 메이크업도 하고 사진도 보정되니까 피부 관리 상관없지 않아? 이러더라고요. 답답해 미치겠어요. 네,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신랑분들이 정말 많아요. 사실 진료실에서도 보면 이제 신부님이랑 어머님은 이것저것 다 챙기시는데 정작 신랑님은 거의 마지막이 아니면 아예 안 챙기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.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보면 좋겠어요. 어떤 보정이나 어떤 화장이 피부의 그런 바탕까지 바꿔줄 수 있을까요? 오늘 영상은 이 시술이 최고다, 이건 꼭 해야 한다 정답을 찍어주는 영상은 아닙니다.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을 기준으로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는 어떤 판단 기준을 잡아드릴게요. 이 기준만 잡아도 준비 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. 안녕하세요, 속 시원한 피부 솔루션 박혜란 원장입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보정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는데 피부 관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? 메이크업이나 보정은 톤을 좀 고르게 하고 분위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이에요. 그런데 사진에서 은근히 크게 남는 게 이제 색보다는 결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어떤 그런 질감이나 또 여드름의 붉은기, 또 수염 자국처럼 생기는 어떤 그늘, 탄력이 떨어져서 인상이 처져 보이는 느낌 같은 것들이에요. 특히 신부님들은 워낙 화사하게 준비하니까 신랑의 얼굴 같은 경우는 작은 피로감이 더 대비돼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신랑의 웨딩 관리는 많이 하기보다는 티나는 것부터 정리하기가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어디서부터 뭘 하면 되는 건가요? 네, 저는 이제 상담에서 시술 이런 걸 하라고 시술 이름부터 꺼내지는 않고 대신 이제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. 본식에서 제일 신경 쓰일 장면이 뭐일 것 같으세요? 그러면 대답은 보통 4가지로 모이게 되는데요. 얼굴에 턱선이 조금 처지거나 흐릿해 보이는 경우, 피부 결이나 모공 때문에 얼굴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인상, 또 수염이나 그런 여드름 트러블로 인해서 피부가 좀 울긋불긋해 보이시는 얼굴, 또 눈밑 꺼짐이나 다크서클, 또 팔자주름으로 얼굴 처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. 이제 여기서부터 좀 갈리게 되는데요. 내 고민이 얼굴에 그런 윤곽 문제인지 아니면 탄력이나 결 문제인지, 또한 이제 눈밑 꺼짐이나 팔자 같은 그런 음영의 문제인지 이런 걸 먼저 나누면 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확 줄게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턱선이 고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시술로 가는 건 아니고요. 얼굴이 많이 처지신 경우에는 울세라처럼 이제 리프팅 이 선택지로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요. 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온다를 하게 되시면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권해드리게 됩니다. 반대로 좀 이를 악무는 습관으로 턱 근육이 발달하신 분들은 사각도 보톡스가, 또 귀 및 침샘 부피가 도드라져 보이시는 분들은 침샘 보톡스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여기에 점이나 사마귀, 또 피부 색소 정리나 기본 피부 관리만 해줘도 얼굴이 훨씬 정돈돼 보인다는 얘기를 하시는 신랑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뭘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얼굴이 좀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는 뭘까? 또 얼굴이 지쳐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를 먼저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다들 정신도 없고 조급해지잖아요. 그때 예비 신랑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같은 관리여도 결혼식 6개월 전부터 계획한 분들의 마음이 훨씬 편하고 2주 남기고 오시면 선택지가 굉장히 적고 또 더 복잡해집니다.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. 색조 레이저 같이 여러 번 누적이 필요한 관리가 있고, 또 울세라처럼 시간이 지나야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 있기 때문입니다. 또 스킨 부스터처럼 피부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는 목적의 관리는 일정을 맞춰서 차곡차곡 쌓아야 하고 또 조절할 여지가 생기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효과가 너무 좋더라도 있지만 내 일정에 맞는가도 굉장히 큽니다. 눈밑 같은 경우도 상담에서 저희가 뭐 필러나 아이버추 같은 선택지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기도 하는데요. 이 부위는 특별히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. 막 달라진 인상보다는 피곤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가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. 신랑분들 중에는 눈밑만 신경 쓰고 팔자는 놓치는 경우가 꽤 많으신데, 사진에서는 눈밑과 팔자가 같이 보이면서 나이가 더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임박해서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피곤해 보이는 포인트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리할지, 이 기준이 훨씬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? 네,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. 이제 결혼식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요. 이제 6개월 전에는 색소 레이저처럼 좀 누적이 필요한 관리를 하시고, 그리고 울세라처럼 어떤 효과 보실 때 시간이 더 있으면 좋은 시술을 검토하기에 여유가 있는 기간입니다. 3개월 전에는 온다 리프팅이나
또 사각턱 보톡스, 침샘 보톡스처럼 짧은 시간 안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시술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. 또 1개월이나 1주 전으로 갈수록 저는 오히려 뭐 새로운 걸 추가하시기보다는 좀 변수를 줄여서 얼굴 컨디션을 안정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기에는 시술도 중요하지만 수면이나 음주, 면도 방법 같은 어떤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 컨디션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리고 탈모 관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몇 달 단위로 계획을 하시는 게 좋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결국 신랑 준비는 내 얼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한 가지를 잡는 게 시작이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신랑의 웨딩 관리는 막 뭘 더 많이 할까 보다는 안 하면 티가 나는 그 한 가지가 뭘까부터 정하는 게 시작입니다. 사실 많은 신랑분들이 결혼할 때 그때 딱 한번 피부 관리를 제대로 챙기시고 10년, 20년 뒤에 다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. 그만큼 결혼은 신랑에게 거의 유일하게 피부를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턱선이 됐던, 피부 결이 됐던 어떤 점이나 사마귀, 색소 정리 등 아니면 눈 밑 팔자 그 어떤 한 가지가 정리되면 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해집니다. 그래서 본식을 떠올리셨을 때 내가 제일 신경 쓰일 장면은 언제일까? 그 장면이 보이면 좀 필요한 준비도 훨씬 선명해집니다. 오늘 영상이 그러한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속 시원한 피부 솔루션 박혜란 원장이었습니다.